이제 요렇게 이제 대충 요렇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건지 뭐 어떤 게 수혜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려고 제가 뒤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 실리콘 포토닉스 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소캔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요거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이제 이해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림이고, 요거는 소캠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LP캠입니다. LP캠. LP캠인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소캠이 요거랑 비슷해요. 그 관련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일단 먼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뭡니까? 이 약자가 이제 CPO잖아요. CPO. 이게 코 패키지 옵티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광통신 한다, 광트랜시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반도체랑 반도체끼리의 이 신호를 주고받는 건 구리선을 통한 전기적 신호잖아요. 전기적 신호. 근데 이런 구리선을 통한 전기적 신호는 한계가 있는 거야. 속도가, 그다음 발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야 그러면 그러니까 반도체끼리의 흔히 말하는 이 정보, 그러니까 이 통신도 우리가 광통신으로 하자. 광섬유를 이용한 빛으로, 그러니까 광통신으로 하면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냐? 훨씬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발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지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거는 뭐 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전력을 썼을 때 구리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광섬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랑 하면 훨씬 더 광섬유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요거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모뎀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이거 뭐 천리안 나우누리, 그러니까 전화선을 연결해서, 전화선이 다 구리잖아요. 구리선. 그러니까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때는 엄청나게 느렸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는 것처럼 메가패스 뭐 이런 게 나왔잖아. 아시죠? 쌈장 옛날에 막 쌈장 이렇게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막 메가패스 나와서 그게 인터넷 광통신이잖아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끼리, 여기서 이동하는 거, 여기서 예를 들어 일반 가정으로 연결하는 거, 이거는 모두가 다 광통신이에요. 광 케이블로 다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이렇게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서버 간 서버끼리 요렇게 서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는 이건 역시도 광통신이에요. 광통신. 근데 어디만 유일하게 광통신이 아니냐면 개별 서버 안에서, 요 서버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버 안에서의 반도체끼리의 통신은 여전히 구리선, 전기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우리가 다 바꿔보자 라는 게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그러니까 칩리스 회사들이 모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엔비디아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브로드컴, 물론 거기 핵심 기술은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드컴은 원래 통신 칩을 잘 만들었던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이 뭐 키를 쥐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뭐 AMD, 마벨 테크놀로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건데요. 여기 아까도 했던 패키지가 붙잖아요. 패키징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요거 하나 그냥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반도체끼리 요거는 구리선호를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요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서버 밖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서버 밖에서 요렇게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는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바꿔서 광신호로 보내는, 그 다음에 반대로 광신호를 받아서 요걸 다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서 요렇게 넣어주는, 요게 광 트랜시버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외부에 있어. 외부에 요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것도 멀다 그러면 요 광 트랜시버를 여기 아예 패키징에 이 반도체 옆에 붙이면 안 될까라는 거죠. 지금은 이게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통신 길이가 뭔데 그냥 이거를 패키징으로 하나로 붙여버리면 여기서 그냥 짧게 그냥 바로 빡 쏠 수 있지 않냐? 라는 거죠. 그러면 통신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다라는 거. 요건데 어쨌든 이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거. 그런 점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만 미는 거. 예를 들어 유리 인터포저 같은 거. 지금 이거는 유리 인터포저는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미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민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몇 애들만 집중해서 미는 거는 이게 나중에 상용화가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지는 몰라. 근데 여기 말하는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경우는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원해요. 그러면 이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는 패키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쨌든 전기적 신호 자체를 이거를 이제 이 그 광통신 이 광트랜시버 이거를 이제 소형화하고 저기에 이제 어떻게 붙일 것인지 요거 아직까지 난관이긴 한데 어쨌든 결국은 이래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거랑 왜 유리 기판이 왜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핵심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가지고 그럼 유리 기판으로 바꾸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포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연결고리가 같이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수혜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 이야기만 딱 듣고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제일 돈이 될 거는 뭘 것 같아요? 제일 돈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것만 딱 듣고 제가 지금 제 이 설명을 듣고 그러면 실리콘 포토닉스에서 돈 될 만한 애들은 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것도 패키징의 난이도가 있네? 패키징 관련 기업이 돈이 되겠죠? TSMC. 얘 돈 되겠죠? 어쨌든 2종 칩에 대한 결합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훨씬 더 어렵겠죠? 패키징이. 그러니까 이게, 얘가 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생각 안 나세요? 아까 방금 말했죠. 여기 핵심이 뭐예요? 여기 핵심이. 요거잖아요. 요거. 속된 말로 광트랜시버. 전기 신호를 빛신호로, 빛신호,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거. 요 트랜시버 칩이 굉장히 돈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거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이랑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 종목을 우리나라에서 찾으면 없어요, 답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그 광다이오드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뭐 억지로 막 엮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실질적인 실체가 없어도 그냥 테마만으로도 움직이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들 회사가 여기에 하나도 수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요걸 하면 여기에 기판은 유리기판을 달 거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도 괜찮다. 요렇게까지만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캠인데요. 소캠도 이야기가 나오면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꽤는 아니고 몇몇 애들은 수혜가 될 만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삼성전자가 만든 LP캠이에요. 근데 소캠은 여기에 요걸 없애는 거예요. 여기에 PMIC 요런 거 전력 관련 하는 거 요거 없애는 거예요. 요거 없애고 요것만 달아가는 거예요. 요것만 달라가는 거. 그리고 요거 보면 그게 없죠. 슬롯이 없죠. 보이시죠? 슬롯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황금색으로 이렇게 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여기 램을 꽂을 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슬롯으로 탁 꼽아가지고 통신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슬롯을 꼽으려면 슬롯을 꼽는 흔히 말하는 인터페이스도 필요하니까 공간을 차지도 많이 하는 거고 또 그만큼 꽂는 만큼 또 거리도 벌어지잖아. IO 확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요걸 생략한 거야. 그러면 이게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요런 흔히 말하는 이게 뭐지? 이게 램이 온보드형으로 아예 붙어 있어요, 그냥. 아예 박혀 있거든요. 박혀 있어. 근데 이게 단점은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아예 보드에 박혀 있으니까 IO를 뽑아내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그 기판과 여기 이제 메모리 간의 간격도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 속도도 빨라지긴 해요. 데이터 전송 속도도. 다만 요렇게 한번 온보드로 박아 놓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탈부착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슬롯으로 꽂기는 싫어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요 LP캠이었거든 처음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밑에 보면 여기 지금 판때기 뒤에 보면 요 뒤에 보면 여기는 평평하게 해서 약간 자석 같은 게 있어요. 구리선처럼 해서 자석으로 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면으로 딱 갖다 붙이면 쫙 달라붙어요. 요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게 여러분 그 혹시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중에 맥세이프 아시죠? 맥세이프. 이거 저기 아이폰은 아닌데 저 갤럭시긴 한데 요런 느낌. 이거 비유하면 맞겠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는데 요런 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으면 요게 흔히 말하는 만약에 이제 그 PC 보드예요. 메인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매나 이렇게 자석같이 붙을 수 있는 걸 만들어 놓은 거야. 평평하게. 그리고 요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캠 이 칩이 바닥인 거예요. 요 평평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걸 요렇게 딱 붙일 수 있게. 뭔가 슬롯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슬롯이 아니고 요렇게 자석 요렇게 하는 거. 요게 지금 소캠이거든요. 요렇게. 예, 요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예, 요게 이제 소캠인데 요렇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중에 제일 변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소캠이라는 게 언뜻 들어보면 엄청 대단한 것 같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뭔가가 엄청 혁신적일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보세요. 기존의 램은 그대로 박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바뀌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만 바뀌어요? 요것만 바뀌어요. 기판만 바뀌어요. 기판만. 나머지는 다 대부분 동일해요. 기판만 바뀝니다. 그러면 소캠 관련해서 수혜주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기판 회사죠. 기판.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 그래서 뭘 사면 돼요? 그래서 뭐 사? 라는 거잖아요. 요것도 오랜만에 종목 관련해서 조금 제가 한번 추려 봤습니다. 자, 요렇게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최대한 제가 추려 드린 건데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씩 더 추려 드릴게요. 일단 유리기판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용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유리 인터포저를 성공을 시킨다. 그래도 유리기판은 결국은 가긴 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로 따지면 이거예요. 유리 인터포저는 하이브리드 차이, 하이브리드. 유리기판은 그러니까 순수 전기 자동차. BEV죠.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요거라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는 하이브리드고 얘는 순수 전기차. 결국은 요로 가긴 하겠지만 그 중간자 역할을 얘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칩을 만들려고 하는 애들은 돈이 쌓여야 되거든요. 지금 자꾸만 유리기판을 가려고 하고 하는 이유는 물론 발열 이슈도 있고 뭐 많은 것도 있는데 너무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싸니까 야 이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에서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실리콘 인터포저를 만들기 위해서 쓸데없는 라인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지금 패키징하고 다른 거 만들기도 급급한데 지금 이 실리콘 인터포저 이거 자체를 또 만드는 라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별로인 거야. 그런 것들. 근데 뭐 뭐니 해도 너무 비싸다는 게 너무 커요. 왜냐하면 실리콘 인터포저를 많이 쓰기 위해서 또 실리콘을 쓰는 거잖아. 그래서 실리콘은 일반 웨이퍼, 칩 따위에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로였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보완되는 게 유리기판인데 삼성전자가 생각한 거야. 야 그러면 야 유리기판 이거를 쓰면 야 그러면 생산 라인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적용되는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기존에 있는 공정 라인은 다 바꿔야 돼요. 공정 라인 자체를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파일럿 라인부터 시작해서 뭐 나중에 최적화까지 끝나고 막 이렇게 아주 천천히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투자했던 그 라인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그러니까 이 반도체 특히 IDM 업체들에게는 큰 부담이니까 삼성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래 야 지금 핵심은 그거 아니야? 실리콘 인터포저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 너무 비싸잖아. 그러면 야 그냥 인터포저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인터포저만 그냥 흔히 말하는 지금 유리기판의 이 물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바꾸면 되잖아. 그 기존에 뭐 하고 있는 그 패키징 플러스 그러니까 PCB 그대로 쓰고 그 위에 인터포저만 우리가 바꾸자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라인을 크게 많이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유리기판도 되게 얇잖아요. 유리기판도 되게 얇아야 되는데 하물며 유리 인터포저는 훨씬 더 얇아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어쨌든 PCB 기판 위에 얹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께가 굉장히 얇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얇은 걸 어떻게 흔히 말하는 이게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요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양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유리 인터포저가 되건 유리기판이 되건 그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건 있겠지. 유리 인터포저가 먼저 상용화가 돼서 이게 잘 쓰이면 두 회사는 별로예요. SKC,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LG노텍은 별로죠. 왜냐하면 얘들은 유리기판을 생산하려고 하는 업체니까. 근데 유리기판 관련 장비라든지 소재 회사들은 어차피 상관없어요. 어차피 유리 인터포저를 만드는 것도 유리기판을 만드는 걸 거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은 소부장들은 상관이 없는데 유리기판 자체를 만드는 업체들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은 유리기판 관련 소부장들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필옵틱스부터 해서 많습니다. 그거는 뭐 각자의 그 생각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핵심은 구멍 뚫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TGV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핵심 장비인데 물론 TGV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걸로 쓰겠다라는 게 표준이 된 건 없어요. 일단 지금 현재는 레이저로 구멍 뚫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필옵틱스 관련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좀 밀고 나가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표준은 없어. 자 근데 어쨌든 핵심 공정은 이거예요. TSV인데 구멍 뚫는 거. 그러면 아바코 같은 경우가 원래 얘는 디스플레이 업체잖아요. OLED. 어차피 물론 캠트로닉스 동일해요. 이게 유리기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리를 많이 만져본 애들이 더 잘하겠죠. 유리에 뭔 어떻든 뭐 증착이든 방막이든 뭐든 뭐 식각이든 뭘 해본 애들이 더 잘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 두 회사 모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리를 잘 만지던 애들이거든요. 자, 근데 아바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얘도 이제 레이저로 구멍 뚫는 거를 이제 시장에 진입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애고 캠트로닉스는 구멍은 아니에요. 얘는 그건 아니고 식각.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일단 뚫는 거. 얘가 원래 그 식각을 잘했던 애니까 유리기판 쪽으로 해서 이게 그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디스플레이 쪽에서 식각을 원래 잘했던 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걸로 흔히 말하는 화학적으로 식각을 해가지고 식각 공정을 통해서 구멍을 뚫을 거야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요렇게 배치되긴 하는데 저는 만약에 요 두 회사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되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캠트로닉스가 지금은 더 좋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바코의 메인 벤더가 어디예요? 아바코는 얘는 LG예요. LG. 얘는 원래 LG 디스플레이가 메인 그러니까 공급사예요. 거래처가 LG고 캠트로닉스는 삼성이에요. 삼성.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만들었을 때 아바코는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거예요? LG 이노텍에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캠트로닉스는 삼성전자에게 팔 수 있어요. 삼성전기에도 팔 수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선도하는 애들이 어디예요? 물론 SK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두 회사만 놓고 보면 삼성이 좀 앞서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측면에서 보면 아바코보다 뭐 얘가 기술력이 더 좋고 멀고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은 뭔가를 만들었을 때 누가 물량을 많이 충족시켜 줄 거냐라고 하면 결국 캠트로닉스라는 거지. 삼성이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요 유리기판 쪽에서 요 두 회사만 놓고 보면 캠트로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를 원장 그대로 쓰진 않아요. 이걸 기본적으로 표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표면 처리를 캠트로닉스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래서 유리 관련 모든 기술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캠트로닉스라는 점을 감안해도 뭐 얘도 괜찮. 얘가 그래도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바뀌는 건 기판밖에 없어요. 기판밖에 없어. 그러면 기판 회사들이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TLB랑 심텍이 있다.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라고 하면 이건 너무 압도적으로 그냥 TLB예요. 왜냐하면 얘는 원래 그 삼성이랑 LP캠 자체의 기판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P캠에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거만 커팅하면 돼. 그러면 결국은 삼성 쪽에서 소캠을 만들게 상용화해서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납품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애는 TLB라는 거지. 그리고 심텍은 지금 스마트폰 쪽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차량용 쪽에 너무 좀 많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업황이 회복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